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5월 7일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뭐 주말간에 있었던 뭐 북한 관련한 거라던가 특히 무역전쟁 관련한 거에 대해서는 글로써 정리도 해드렸고, 또 시황에서도 지금 아무래도 핫 이슈다 보니까 여러 번 언급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숙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대응 방안이라던가 이런 것도 글로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구두로 얘기하는 거랑 좀 느낌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 뭐 미국 증시는 지난밤에 이제 열린 상태에서 일단 시작은 안 좋게 시작을 하고 장 후반에 반등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무역전쟁 관련해가지고 갑작스런 트위터, 그러니까 무역전쟁 불발 가능성 때문에 이제 악재로서 상해 증시도 급락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최근에 또 뉴스에 나온 바대로 그 류허 부총리가 이제 무역 협상단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고위급으로 승격이 되게 되면서 그 협상에서 어느 정도 실무적인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의미가 담깁니다. 그러니까 고위급 인사가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소식들이나 뭐 이제 뭐 중국 협상단이 예정대로, 뭐 예정대로는 아니지만 조금 변경해서라도 9일에서 10일 정도 방문을 할 거라는 거. 그래서 그 10일이라고 하면, 지금 워싱턴 시간으로 10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10일 00시 1분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만약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증시가 열려 있는 시간인 이제 금요일 오후 정도 됩니다. 금요일 오후 1시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무역전쟁 관련한 불확실성은 이번 주에 이슈가 지속될 것이고,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겠죠. 금요일쯤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당연히 대응하기가 좋겠고, 아니면 그냥 관망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관망보다는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쌀 때 모아가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불확실성에 대비한 좋은 대응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법이 제일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에 짚어드렸듯이 코스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 폭을 장중에 확대해갈 정도로 지금 외국인 매수가 또 우리 국내 증시에 또 반등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화요일 아침 시초에 거의 이제 악재의 대부분을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 악재가 대부분 반영이 되고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봉상으로는 이제 양봉이 만들어지게 됐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수가 하락한 건 맞습니다. 하락한 게 맞고 지금 딱히 뭐 좋은 모멘텀까지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허나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그런 밀고 당기기를 통해서 무역 협상이 오히려 더 잘 된다면, 잘 풀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잘 풀리게 된다면 오히려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시되, 또 그쪽에 너무 무게를 두다 보면 너무 무리하게 되거나 너무 희망 고문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보진 마시고, 그런 것도 그런 측면도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무역전쟁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뭐 너무 복잡하게 갈 필요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도 그런 말을 했죠.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학자가 되거나 어떤 분석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투자는 실전이기 때문에 실전 매매 필요한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쓸데없는 걸로 머리를 괴롭히는 것보다는 마인드 관리를 하는 게 100배, 1000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마인드가 가장 트레이딩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시장은 이제 시초가에는 급락을 해줬지만, 시장이 장중에는 조금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마가 있거나 이슈가 있거나 기존의 강세가 있었던 종목들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짚어보고요. 뭐 다른 기타 강세 주식들이나 뭐 기타 정리할 것들은 슈퍼몬키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 뭐 항상 그랬듯이 또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정도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나무 기술 보겠습니다. 나무 기술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 좋죠. 돌파 차트고요. 지금 나무 기술이랑 뭐 유비쿼스 홀딩스 같은 거랑, 그리고 뭐 전파기지국이라던가 뭐 기가LN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5G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강세를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5G 관련 인프라, 뭐 기지국 이런 것들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5G 관련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그리고 대형 통신사들의 어떤 장비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5G 관련주들이 예전부터 잘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공격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주가도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나무 기술이 또 추가적인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또 이게 추가적인 장대 양봉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을 한번 더 획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스윙적, 그러니까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사실 요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던 이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움직임도 이런 모멘텀을 이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임이 이제 주식 투자의 어떤 원리죠. 그래서 주식 투자의 원리라기보다는 이제 힘의 원리. 모멘텀은 한 번에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변동성을 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기술을 관심주로 보겠습니다. 나무 기술 새롭게 관심주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관심주라 하면 이제 상승 기대 관심주고, 향후 이제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우상향이나 추가 급등이나 슈팅 같은 것들이 기대가 되는 그런 것들을 관심주로 두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특히나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뭐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좋은 굉장히 상승 확률이 높은 편의 그런 주식들을 이제 상승 기대 관심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아시던 분들도 뭐 용어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5G 관련주들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테린 포장이죠. 테린 포장. 일단은 우상향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거래가 굉장히 크게 터져주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거의 실세 없이 꾸준히 올라서 안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뭐 이슈 자체는 이제 매각 관련해가지고 흥행 기대감인데, 매각 이제 테린 포장 매각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이제 어떤 국내 제지업체들이나 혹은 글로벌 업체들까지도 테린 포장에 대한 어떤 매각 흥행, 테린 포장에 대한 매각에 관심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러니까 인수 참여를 고려하게 되면서
테린 포장의 매각이 흥행될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 그냥 기대감이죠. 그리고 테린 포장 자체가 요번에 뭐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자 전환이라든가 그런 턴어라운드 그런 긍정적인 측면 포인트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움직임 뭐 기대를 해본다는 측면에서 일단 상승기대 관심주를 두도록 하겠고요. 뭐 이렇게 상한가를 갈 정도로 너무 강하게 급등을 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주로 넣어놓고 뭐 굳이 거래를 안 하시더라도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관심주로 넣어놓고 보시는 습관을 많이 기르다 보면 아, 주식이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패턴이 있고 어느 정도 포인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테린 포장 관심주로 두도록 하고요. 이제 개별주입니다. 개별주. 그리고 IA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기대 관심주로 또 추가적으로 편입을 해볼 텐데요. 최근에 액면 분할한 주식이고, 뭐 액면 분할하고 나서 변동성이 강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지금 680원, 690원대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지금 950원대까지 빠르게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슈 자체는 지금 이제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특히 삼성전자, 하만, 구글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슈가 있다는 거 최근에 짚어드렸을 겁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IA도 미래자동차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율주행 혹은 첨단 자동차 관련한 관련주, 어떤 테마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기술적으로 액면 분할 때문에 상승한 측면도 있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IA도 관심주로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DGC도 지금 기술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실 초기, 상장 초기를 제외하게 되면은 아주 강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띄워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글로벌 이제 유전체 분석 업체가 있는데,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글로벌 유전체 분석 업체가 이제 EDGC와 이제 비공개적인 회담을 이미 가졌다. 그러니까 EDGC의 본사를 찾았다. 이런 소식 때문에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 발표 그리고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이런 재료들 자주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강한 모멘텀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넣기에 충분히 괜찮은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변동성을 확보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종목과 관심주 요 정도 살펴보면 되겠고요. 지금 시장이 좀 시끄럽죠. 시끄럽긴 한데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호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역 협상이 결렬된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인 악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역 협상이 결렬된다고 전 세계가 망하는 건 아니고요. 또 뭐 주식 시장이 뭐 안 열리는 것도 아니고요. 주식 시장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안 좋게 작용은 하겠죠. 안 좋게 작용은 하겠지만 그런 주식 시장의 투심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결렬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악재긴 한데, 물론 잘 풀리는 게 좋은 건 당연합니다만, 만약에 좀 안 좋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협상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작년 초반, 그러니까 2018년 초반부터 무역 협상에 대한, 무역 전쟁에 대한 악재는 지속적으로 주가를 눌러왔고 그걸 극복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 상반기랑은 또 페이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랑은 또 상황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안 좋습니다. 뭐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너무 쫄 필요까지는 없다. 너무 쫄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조심조심, 특히 요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초기부터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조심조심 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다고 너무 쫄 필요는 없고, 그리고 괜찮은 주식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또 제가 추천주를 계속 드립니다만, 괜찮은 게 있으면 추천주는 드립니다만,
시장이 안 좋거나 뭐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뭐 비중을 매수 비중, 매수 금액을 좀 줄이시든지 아니면 종목 개수를 좀 줄이시든지 뭐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주를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1대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뭐 매수를 했다가 빠졌다가 분할 매수를 짜잘하게 했다가 분할 매도를 짜잘하게 했다가 뭐 상황에 맞춰서 치고 빠졌다가 이런 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그런 식으로 번복을 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 횟수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직장인들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뭐 하루에 몇 번 이하의 매수 매도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주 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도 하고 뭐 유연한 대응이라던가 즉각적 대응이라던가 이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보유를 통해서 끌어가서 수익을 내거나 손절을 하는 그런 식의 매매 패턴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추천주를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추천주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어쨌든 뭐 얘기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상승 확률이 높은 주식들 위주로 뽑아 드리는데 그거를 활용하실 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조금 유연하게 활용은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시장이 강세일 때는 뭐 좀 분할 매도를 하면서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투자 금액을 조금 줄인다던가 뭐 그런 거는 유연하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준 가이드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쁜 성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뭐 보시면 아시죠? 뭐 수익 인증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활용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힘들어하거나 혹은 힘들면 저한테 상담을 하면 되는데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되는데 혼자서 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고민이 있거나 하면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뭐 얘기를 잘 하시는 분들 소통을 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혼자서 끙끙 앓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뭐 자유롭게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좋은 정보를 가공해서 계속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도 더 상향된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뭐 매매 관련한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지속적으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시끄럽고 그렇지만은 뭐 너무 넋놓고 있을 필요도 없고 너무 쫄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또 정신이 없을 때 또 정신 없고 혹은 넉다운돼 있거나 멘탈이 나가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을 때 가장 큰 기회가 와요. 또 좋은 기회가 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럴 때 기회가 오는 거고 시장은 항상 파동이 있어요. 항상 파동이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넋놓고 있고 기죽어 있고 이렇다 보면은 본인의 발전이 더딥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거나 뭐 시끄럽거나 이럴 때도 이럴 때는 이런 이슈가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되고 이런 걸 익히다 보면 나중에 이슈가 있거나 해도 저처럼 굉장히 태연해질 수가 있어요. 뭐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대강 이 정도 요 정도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차분해지다 보면 이제 이성적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가능성, 그러니까 승률이라던가 수익 가능성이라던가 보는 눈이 더 맑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나가는 방식이고 뭐 투기하거나 도박하거나 몰빵해가지고 뭐 완전 천당과 지옥으로 오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게 제일 안 좋은 방식이고요. 뭐 다른 얘기들은 또 나중에 따로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뭐 다른 정보들과 또 함께 지속적으로 함께 또 시장 헤쳐나가 봅시다. 고생하셨고요. 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주식 투자 기술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